학생들, 요즘 신세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주의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문어학 탐색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인데요. 그 시소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에요. 저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998년 계몽아동문학상 수상으로 동화를 쓰고 있는데요. 네, 동화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2015년 방동아문학상, 2017년 한정동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어요. 네, 현재 열심히 동화를 쓰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뜨기 별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 등장인물이 여러 명 있잖아요. 특별히 좀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나요? 네, 주요 등장인물이 은구, 경모, 설아인데요. 저는 그 세 명의 아이들이 캐릭터가 좀 각각 다르죠. 그 중에서 저는 주인공 은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뭐 학습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나진 않지만,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성이 바탕이 된 아이이기 때문에 학습 부분도 아주 잘할 수 있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로 제가 설정을 하고 애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게임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래놀이인 실뜨기를 주제로 한 실뜨기 별 책을 내셨는데 과연 요즘 아이들이 전래놀이를 좋아할까요? 네, 정말 요즘 아이들 놀이를 보면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래놀이를 좋아할까요?라는 그 물음이 전 참 좋은데 전래놀이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도 이런 소재로 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런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놀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전래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거잖아요. 그럼 전래놀이는 또 기억이 되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되살려서 즐겁게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실뜨기 별 이 책을 쓰신 동기랑 그다음에 또 어린이 독자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아이들은 좀 그 스마트폰 게임,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게임을 하면서도 그 심심하다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이 뭘까?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고 또 뒤에 산이 있고 앞은 벌판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동네 바다가 있는 그런 그 자연적인 좀 혜택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 전래놀이란 놀이, 지금은 전래놀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들의 놀이였죠. 뭐 자치기, 딱지치, 공기놀이, 뭐 여러 놀이를 하면서 정말 해걸음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게임 그 게임을 좀 벗어나서 다른 놀이가 있다는 것도 좀 이제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이 소재를 쓰게 된 또 계기는 제가 이제 모 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서 그림책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수 명목으로 받은 게 전래놀이 소서 그 연수를 받으면서 이것을 지금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공간이라든가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는 과정은 이렇게 그런 놀이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는 씨앗을 내가 지금 제공하고 싶다. 그런 이제 소망을 담아서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전래놀이 소재로 실뜨기별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놀이랑 전래놀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놀이는 소박하고 단순해서요. 그러니까 즐겁게 어울리면 돼요. 그런데 게임은 경쟁적인 특성이 있어서 막 이기고 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 응구를 통해서 또 응구 친구들을 등장시켜서 경쟁보다는 전래놀이를 잘하는 그 이제 응구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응구가 진정한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경쟁에 웃음에 지친 아이들이 전래놀이의 참맛을 알게 되고 그것을 좀 이어가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꽤 많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네. 또 쓰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네.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시고 싶으신지요? 네. 그 동화 작가는 타 장르 작가들의 보다는 어떤 그 사명감, 소명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품을 써서 내면
그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그 작품의 영향을 받기가 쉽잖아요. 아직 성장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쓸 때마다 이제 신중하게 이제 그 문학의 향기가 좀 나게 좀 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가는 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작품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마음의 성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변화 뭐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소재로 중국의 이제 동북공정 문제를 고민하다가 가자 고구려를 썼고요. 일본의 이제 독도 문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인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돌아온 독도대왕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6.25 전쟁도 뭐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설함지 끝나지 않은 전쟁,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정신적인 그 맥을 끊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쇠말뚝지도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역사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갖고 또 자료를 찾고 또 쓰고 싶어요. 위안부 문제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제가 쓸 수 있는 또 위안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 집회에 가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제 공글리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다음 작품도 너무 기대됩니다. 대학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대학생들 요즘 신세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동화와 창작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아이들인데요. 그 시, 소설, 뭐, 기성, 그 기득 장르를 아주 열심히 쓰던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 동화 창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해요. 저는 동화 창작에서 그 키포인트를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상력을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 다른 장르에서 보지 않는 그 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심 찾기도 해보면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 반응이 어린 과정을 지나왔지만 어린 과정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을 지나왔지만 어린이 시절을 잊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 동심, 이 마음의 원형인 이 동심을 잃지 않고 잘 성장 앞으로 성장해야겠다. 그리고 내 작품 속에 내가 동화 작가가 동화를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지만 다른 장르를 쓸 때도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동심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상력과 동심을 잘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제 자라고 있어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제가 진짜 행복해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작가 함영연입니다.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사인한 책을 10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대박 걸고! 안 꺼져! 와, 맞다, 대박 걸고!